괴물인 내가 또 다른 괴물을 만났다. 오늘 만나볼 책 아몬드는 영화와도 같은 강렬한 사건과 매혹적인 문체로 시선을 사로잡는 한국형 영어덜트 소설입니다. 타인의 감정에 무감각해진 공감 불능인 이 시대에 큰 울림을 주는 이 작품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한 소년의 특별한 성장을 그리고 있는데요. 아몬드 속 등장인물들의 이야기가 우리로 하여금 타인의 감정을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럼에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전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이면서도 슬프지만 행복한 책 아몬드,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책을 통해 보는 20대의 시선, 책과 함께하는 우리의 경험담. 20대만의 이야기가 모이는 투게더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투게더 책방 6번째 영업을 시작합니다. 네, 저는 투게더 책방지기 포카리라고 하고요. 오늘 저희 책방에 손님들이 찾아오셨는데요. 자기소개 한 번씩 해볼게요. 저는 숭실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김민규라고 합니다. 현재 사서로 근무하고 있고요. 잘 부탁드리고요. 별명은 슈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예창작 전공 이가인이고요. 제 별명은 조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기신소재 파이버공학과 크롱이라고 합니다. 어렵게 만난 만큼 오늘 좋은 얘기 나눠봅시다. 이번에 투게더 책방에 소개된 책이 2개가 있었잖아요. 왜 아몬드를 택하셨는지 질문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우선 아몬드란 책이 워낙 좋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서 읽고 싶기도 했고, 무엇보다 페스트라는 책이 너무 어려워 보여서 그냥 아몬드를 읽어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쵸. 페스트 되게 두껍고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크롱님이랑 좀 비슷한 생각이었는데 원래 이 표지랑 제목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베스트셀러라고 하는데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서 어떤 내용일까 궁금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상적인 장면이 있으셨는지 그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고니가 윤재를 위해서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철사를 찌르고 나서 윤재를 부둥켜 안고 울던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철사를 철사를 나비한테 그건가요? 아니, 철사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오케이 기억나. 저 순간 책 안 철사 읽으셨죠? 아니에요. 그 뒷부분이잖아요. 뒷부분. 저 읽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인물이던지 기억이 납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때 진짜 냉면 먹으면서 진짜 저렇게 행복하고 되게 포근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막 망치로 뭐 이렇게 내려쳤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저한테는 뭔가 읽으면서도 이렇게 막 드라마 보는 것도 아닌데 눈을 이렇게 하면서 보는 거예요. 하여튼 그랬어요.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남으세요? 네. 그 고니가 나비를 윤재 앞에서 괴롭히다가 죽이는 장면이죠. 네,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왜요? 상상이 돼서. 그렇죠. 이제 그 윤재와는 다르게 저는 감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나비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아픔이 느껴졌죠. 그래서. 네, 그쵸. 진짜 잔인했어요. 네, 솔직히.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장면 있으신가요? 저는 이게 초반부 설정이 되게 재밌었는데 이게 초반에 그 윤재 엄마가 뭐 집안 곳곳에 뭐 붙여놨다는 게 있었잖아요. 메모지로. 한자. 다른 사람이 웃으면 같이 웃어라 이런 식으로 붙여놓은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 노력을 하시는 그 모습에 그렇다면 윤재가 감정을 못 느끼는 그런 등장인물로 나오는데 그러면 윤재가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똑같은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아, 나비. 네. 그 전까지는 윤재가 사실 어떤 거에도 반응을 하거나 네. 뭐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그 나비가 죽고 나서 네. 편안한 곳으로 갔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저는 그 문구를 보고 이게 감정이입이라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네, 그죠. 네, 저는 그래서 이 장면부터 약간 그 윤재가 감정을 느꼈던 게 아닐까? 그쵸. 다른 분들은 어느 지점이라 생각하세요? 윤재가 감정을 느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나 아니면 감정을 느낀 게 궁금했을 때 감정을 느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아마 고은이를 장례식장에서 만났을 때나 아니면 할머니와 엄마가 사고를 당했을 때 그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그 후반부에 네. 윤재가 철사에 칼에 맞고 네. 우리가 울지 말라, 아니 죽지 말라고 네. 막 우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윤재가 회상을 해요. 자기 생일날, 눈 오는 날 생일날 엄마랑 할머니가 죽었던 때를 회상을 하는데 그때 할머니와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서 저는 이때 윤재가 완전히는 아니어도 이제 감정을 이해하는 아이가 되었구나 느꼈습니다. 저는 약간 표면적으로 완전 뭐 이게 무슨 표현일까 하면서 생각을 했던 게 딱 도라를 알기 시작했을 때 그때 딱 뭔가 몸에 뭐가 기어다니는 것 같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읽고 아 이거는 진짜 직접적으로 감정을 느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아 이거는 감정을 나타낸 거다. 그냥 이러고 단순하게 아 이때부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윤재랑 곤이 둘 다 좀 특별한 성격, 특별한 캐릭터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의 모습을 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막 상처를 받지 않고 싶어하는 그런 것과 뭐 여러 가지 있어서 본인은 어떤 면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시나요? 윤재랑 곤이 중에. 가까운 거요? 네. 막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뭐 저도 이제 감정을 느끼지만 네. 잘 반응하지는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알고 있... 느끼는 거는 곤이처럼 느끼는데 반응은 윤재처럼 하려고 하는 아,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네. 두 사람 모습 다 있는 것 같은데 약간 겉모습으로 따졌을 때 저랑 좀 어색한 사이다 싶으면은 윤재 같이 보는 사람들이 많고 네. 저랑 진짜 엄청 가깝다 하는 사람들은 곤이처럼 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친해지면 이제 좀 친해지면 곤이 같은 스타일이다. 아 그건 그러니까 좀- 아닌데 그러니까 때린다. 두 인물 다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뭐라 말을 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이제 감정 표현에 있어서 네. 곤이는 좀 오히려 이렇게 마음은 안 그런데 틱틱거리는 면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를테면 부모님한테 막 되게 엄마 아빠를 사랑해도 막 너무 감사하고 사랑한다라고 막 항상 표현하기보다는 좀 친구 같은 그런 사이여서 좀 일부러 약간 그 츤데레라고 하잖아요. 약간 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닮은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안 친하면 되게 그냥 제 안에서 감정을 차단시키거든요. 그냥 그렇죠. 네. 그래요. 근데 되게 친하면은 조금만 이 사람이 나한테 조금만 못되게 굴러도 되게 예민해지고 그런데 근데 또 친한 사이에서 또 상처받기 싫어서 다시 또 감정을 또 차단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네 그런 게 무한 반복인 것 같아요. 감정이란 여러분에게 어떤 건지 그리고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사전에 찾아보면 나오긴 하는데 그거로는 표현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저는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표현이 됐으면 네. 그 윤재네 엄마가 네. 윤재한테 감정을 가르쳤겠죠. 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표현이 된다면 가르칠 수 그렇죠. 있었을 가르쳐서 것이다. 이해를 했겠죠. 아, 윤재가. 근데 글로 표현이 안 되니까 이해를 못했잖아요.
저는 그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건 다를 수 있지만 표현 자체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전공이랑 좀 관련이 되는 건데 제가 전공이 시인데 시를 쓰면서 그 점을 많이 느꼈어요. 이게 단어로만 보면은 슬픔, 기쁨 정도의 약간 누구나 생각하는 단어들이 있지만 그 단어 말고도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얼굴이나 빛깔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시를 쓰면서 아, 내가 이런 걸 느끼는 걸 표현을 할 수 있고 이런 게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구나 하고 깨달았던 게 있어서 말로 표현하는 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는 공대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든지 약간 논리적으로 다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감정도 말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이네요. 즉석 질문인데요. 뭐냐면 해시태그, 이 책을 해시태그로 표현을 하자면 그리고 그 이유는 어떤 건가에 대해서 할 건데요. 누구 먼저 생각나신 분 있으면 먼저 해주세요. 저는 3가지 키워드가 생각이 났는데 네. 그 좀 뻔한 거지만 청소년, 성장, 감정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청소년들이 등장하는 책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가장 크게 다루고 있는 게 감정에 대한 거라서 감정에 대한 키워드도 떠올랐습니다. 저 있어요. 저는 그냥 드라마.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드라마 보듯이 잘 그냥 몰입도 되고 그래. 영화보다 강렬한 드라마처럼. 아니 근데 진짜 맞아요. 드라마 같아요. 저는 모두가 공감하지 못하는 사회? 약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공감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윤재랑 고니를 공감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또 윤재와 고니도 사람들을 공감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모두가 서로를 공감하지 못하는 사회를 표현한 게 아닌가 싶어서 모두가 공감하지 못하는 사회라고 했습니다. 생각났습니다. 뭔데요? 그냥 뭐 간단한 건데 제가 이걸 보면서 여기 앞에 책 맨 앞에 여기 표지에 보면은 그 윤재의 병명이 써 있거든요.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책 읽으신 거 맞죠? 읽었어요. 잠시만요. 여기 처음 열어보시면 여기에 써 있어요. 에? 그 맨 처음인가? 여기, 다들 보셨어요? 여기 일러두기. 여기 여기 잠시만요. 이거는 여기 책 보면 1페이지부터 봐야죠. 여기 저는요 여기서부터 봤습니다. 여기는 여긴 약간 그 출판 디자인 이런 거 적혀 있는 줄 알고. 그건 여기잖아요. 아니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려는 얘기는 여기에 네네. 윤재 병명이 써 있어요. 네. 알렉시티미아 감정 표현 불능증이라고 써 있거든요. 네. 근데 다들 이거 보셨는지 뭐 안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처음에 보고 이 책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보면서 저는 이 병명보다는 그냥 쉽게 말해서 사이코패스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윤재를 보면서. 다들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이런 게 처음이어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면서 왔는데 생각보다 편안해서 괜찮았고요. 그리고 책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것도 특이한 경험이지만 감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눈 게 되게 독특한 경험으로 남습니다. 그렇죠. 이런 기회 진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감정 다루는 거 다 사람은 똑같구나라는 생각했어요. 진짜 재밌었습니다. 오늘 다들 좋은 얘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제 투게더 책방 6번째 영업을 종료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책방의 단골이 되어주세요. 좋은 책이 입고되면 다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